네, 그러셨군요. 일단 그렇게 또 올라오셔서 저희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근데 28일 날 신학자분들이 그 주술적 무속은 안 된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마다 또 NCCK에서도 또 성명을 발표했지만 또 신학자분들이 또 함께 성명을 낸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네. 봤거든요. 뭐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으셨던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다 듣고 보셨다시피 또 염려하다시피 그 모 후보의 부인이 이 녹취록이 네. 공개되면서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어떤 정당의 후보 주변에 무속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의 부인의 그 녹취록에 의하면 스스로 무속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었고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쵸. 그런 무속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를 경영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그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내면적으로 뭐라 할까 일종의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오고 그렇죠. 또 우상숭배나 그 주술신앙 같은 것을 배격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평생 따라온 사람으로서 이걸 그냥 용납해서 그 주술정치라는 말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살아온 삶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심심풀이로 블로그 네이버에 블로그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주술신앙을 규탄하는 내용의 제 개인적인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미리.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중에 네. 그럼 우리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신앙 양심의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 한번 모아서 글을 새롭게 좀 잘 정리된 글을 써서 우리의 뜻을 좀 밝혀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인데 28분이 우선 급하게 하다 네. 보니까 더 모일 수 많은 있었지만, 분들이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못 되었고 이제 아름아름으로 28분이 동의를 하셔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신 거네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제안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기왕이면 이런 문제는 그냥 시를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네. 설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명절에 앞서 우리가 발표해 주는 것이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서 적은 숫자지만 28명이 동의해서 발표를 미리 하게 됐습니다. 네, 적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성명이었고요. 그럼, 목사님 혹시 뭐 핸드폰으로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좀 성명을 좀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성명서 어떨까요? 예, 전문이요?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한 성명이라서 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28명의 공개 성명서입니다. 사이비 주술 정치 노름에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여러 신학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 이들로서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정치가와 종교인들이 주술에 휘둘리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직면하여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오늘날 세계 어느 문명 국가에서 정치가들이 주술에 의지하여 국사를 논하고 있는가? 무릇 정치란 합리적 이성과 역사의식, 그리고 투명한 의사소통과 합의의 문화에 의거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문제였다면 이러한 기본적 태도를 상당 부분 결여했기 때문이고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정신적 수준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수준을 요구한다. 그 힘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 우리의 정치판이 주술에 휘둘리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주술은 오랜 세월 우리 평민의 아픔과 한을 위로하며 그 일상을 종교적 기표에서 뜻깊게 동행해 왔던 무교를 말함이 아니고
사사로운 관심에서 미래를 엿보도록 한다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바깥의 힘에 기대어 소원 성취를 돕는 사이비 종교 수를 의미한다. 우리의 정치 구조는 왕정도 신정도 아니고 민주주의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공론의 장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며 판단하는 맑은 정신의 힘, 이성이다. 그럼에도 주술에 예속된 채로 대선에 나가서 국정을 논하고 이끌겠다고 하는 이가 있으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국정이 그 점술에 의해 농단당할 때 올 수 있는 끔찍한 혼란과 위험한 사태를 심히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정치가들과 점치는 집이 은밀한 거래를 맺고 선거철마다 성황을 이룬다는 소문은 결코 허문이 아니었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철학의 빈곤 때문이요. 점술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권력 친화적 태도 때문일 것이다. 이 공생관계는 마땅히 타파되어야 한다. 차제에 우리 사회와 정치가들과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문명국임을 자처하는가? 그렇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 더욱이 교회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묵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지와 연대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니 회개하기 이를 데 없다. 그들의 신앙은 얼빠진 것이고 그들의 신은 사실상 우상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성경을 헛 읽었고 기독교 신앙을 크게 오해했으며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권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상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성적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가 부여한 지위와 영적 권위를 앞세워서 때로는 구국성회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SNS를 통하여 신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화되고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가 편만하도록 힘써야 할 사회 정치적 의무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2022년 1월 30일 이하 교수님들 명단 28명. 네, 저희가 자막으로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교수님들이라서. 네. 네. 근데 교수님, 사실 여기 이제 성명서에 정말 조목조목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개신교가 점점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흐르잖아요. 이런 거 성명 발표하실 때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건 없으셨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걱정스러워 보이면 저도 너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괜찮으실까. 보수 주류 개신교에서 타겟이 되진 않으실지. 뭐 이 성명 발표되고 나서 특별하게 개인적인 뭐 공격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메시지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더더구나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몇몇 사람이 함께 시작을 할 때 은퇴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은퇴 교수들은 비교적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뭐 조직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뭐 후배들이 연락해서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그런 건 두려워할 거 없고요. 네. 요즘 학생들도 저희들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은퇴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자 그랬었는데 이제 현역에 계신 몇몇 분들이 알고서 현역이지만 나도 넣어달라. 우리도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도 몇 분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서명하신 분들 몇몇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은퇴하신 원로급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무게도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왜 신학생들 사이에서 안 나올까. 좀 요즘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서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신학생들의 의식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의견 교환이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이 공론화된 장이 별로 이제 좁아져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학생들 아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뭐 신학생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요즘 젊은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정치 혐오도 있고 그리고 관심이 우리- 좀 없죠, 예, 요즘에. 그리고 예. 또 우리 사회 그 정치판에서 거대 양당 구조기 때문에 네. 또 윤석열 후보 측을 어쨌든 비판하는 서명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반사 이익을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 실은 젊은 세대들은 약간 그 민주당도 싫어하고 다 싫기 때문에 이 뭐 하루 이틀이냐 이런 거에 그래서 좀 기피하는. 근데 그런 이건 제대로 분위기도 봐야 있지 될 게 이거는 않을까 후보 싶습니다. 그 무속에 기댄 후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예. 이게 지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아픔이 있잖아요. 그 네. 최순실 네. 국정농단 저는 있었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정파를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거 성명서를 작업을 할 때 제 기본적인 생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어느 정파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그런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적어도 우리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 부부가 정상적인 맑은 영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또 민주적인 토론의 절차를 거친 의견 합의를 통한 어떤 의견 창출이 아니라 무속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이었지. 네. 이제 물론 이제 양당 구조하에서 어느 한쪽을 그렇게 비판하면 다른 쪽 지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기계적 중립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가 어느 그 교수님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통화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러이러한 우리 의견을 밝히는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대뜸 제 전화를 받고 하는 소리가 저는 윤석열 쪽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교수님 이게 윤석열 쪽의 러브콜이냐 이재명 쪽의 러브콜이냐하고는 근본적인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기독교 목사로서 기독교 신학자로서 무술과 그런 주술 정치를 허용하고 침묵한다는 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파를 지지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네. 평생 신학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로서 우리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교수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보네요. 그러고 제가 전화를 끊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신학생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마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후보가 이런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아마 굉장히 지금 아유, 뭐 어마어마하게 합격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언론 지형이 너무 운동량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또 너무 시의적절하시게 설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는 게 보통은 이런 성명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백인 항상 백자 붙이거나 예, 될 때까지 숫자를 만들려고. 예, 예. 네. 근데 그거 해서 모집하느라고 타이밍 다 놓치거든요. 그리고 약간 김새고요. 근데 정말로 신속하게 그리고 설 전에 그러니까요. 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 근데 주시고. 사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뭐 28명 이름으로 나오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집단의 이름을 빌려서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네. 나는 그냥 내 개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발표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 성명서에서 저는 좀 눈여겨보게 됐던 게 제목에서 사이비자를 붙이셨어요. 그게 이제 네. 그 무교라고 하는 그 일종의 우리 그 민족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온 종교에 대한 도매금적인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그런 게 있었어요.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뭐 무교를 거부하거나 무교를 비판하거나 무교를 어떤 그게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무교라고 하면은 네.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없을 무자를 생각해서 종교가 없는 것 아니, 같은데 되게 그 무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최근에 거. 어떤 언론사에서 무교인들이 이제 무속인들이 윤석열 지지로 뭉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은 되게 본인들을 종교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동안 너무 애써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을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 그거 아니다. 우리는 정치 개입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기분 나쁜 거다.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비 주술 이런 표현들을 쓴 거죠, 저희들이. 네. 무교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무교의 맞습니다. 존재 또 역할, 상당 부분의 역할이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뭐 아파트나 뭐 집 마련할 때 뭐 무당이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뭐 어느 날 갈 거야 뭐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 뭐 개인 자유죠. 그래서 이제 네. 뭐 망하시든 뭐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예, 그건 개인의 선택인데 예, 검찰총장이 네. 그 신천지를 압수수색 할까요 말까요? 그냥 영매니까 뭐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이 뭐 처라든지 아니면 주변 무속인들한테 네. 국정 운영이나 어떤 이런 공무 수행을 조언받는 거는 이거는 치명적인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분기탱천했어요. 네. 검찰총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인데 그러니까요. 그 검찰 권력의 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무속의 영을 받은 어떤 사람의 그 충고를 따라서 집행하고 안 하고를 검찰총장이 결정한다면 그건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죠. 네. 그게 그것도- 분명히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죠. 네, 예. 그것도 사실 그 당시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고 신천지 1차 팬데믹, 코로나 1차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시기였는데 그랬다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얘기는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네, 좀 매우 아쉽습니다. 예,